자, 137번 보면요. 감귤은 무게에 따라서 분류를 한답니다. 감귤은 무게에 따라 분류가 되는데 뭐 무게가 얼마 이상이면 뭐 어디로 가고 그죠? 뭐 이렇게 좋은 품종으로 가고 무게 얼마 이하면 뭐 좀 약간 작은 그죠? 이런 걸로 가겠죠. 그때 A 농장이랑 B 농장이 있는데 A 농장에서는 2%가 잘못 분류되고요. B 농장에서는 3%가 잘못 분류된대요. 자, 그래서 감귤이 5상자를 샀는데요. A가 3상자는 A 농장에서 나온 거고 2상자는 B 농장에서 나왔답니다. 그랬을 때 3상자 중에 임의로 한 상자를 택하고요. 아니 죄송합니다. 5상자 중에 임의로 한 상자를 택하고요. 글자를 너무 못 썼네. 자, 꺼낸 감귤 한 개가 잘못된 감귤이었을 때요. 뭐뭐 할 때 이놈이 뭐다? 분모죠. 그럼 전제가 뭐냐면 잘못 분류된 감귤이죠. 잘못 분류된 감귤. 그럼 분모가 될 수 있는 거 다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얘가 잘못 분류되는데 어디서 잘못 분류될 수 있어요? A 농장에서 잘못 분류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A 농장에서 잘못 분류됐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할 수 있다? B 농장에서 잘못 분류될 수도 있죠. 이거 말고 더 있습니까? 없죠. 이게 답니다. 그러면 얘 둘이의 확률을 뭐하는 거? 더한 게 분모. 근데 뒤에 분자구로 보니까 얘가 어디서 생산된 거? A에서 생산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요 놈이 뭐가 된다고요? 네, 분자가 된다. 이게 끝입니다. 됐나요? 네. 자, 그럼 두 개 구해봅시다. 그건 끝이거든요. 자, 일단 A 농장에서 이제 분류된 감귤을 선택할 확률이 아닙니까? 자, A 농장에서 분류된 감귤을 선택할 확률은 얼마? 아닙니다. 정신 차리셔야죠. 지금 상자가 몇 상자죠? 5상자입니다. 5상자 중에서 A 농장에서 나온 감귤을 선택할 확률은 5C3 확률 5분의 3 51분의 3C이죠. 내가 5개 중에 한 개를 고를 건데 A 농장 상자 3상자 중에 하나니까 아니 A 농장 박스를 골라서 봐야 거기서 A 농장에서 잘못된 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곱하기 자 이제 A 상자를 골랐어요. A 농장에서 나온 감귤 상자를 골랐습니다. 골랐는데 내가 잘못된 걸 뽑아야 되잖아요. 잘못된 걸 뽑을 확률은 얼마? 네, 이게 100분의 1이에요. 세상에 3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거? 네. 이거 5상자 중에 3상자는 A 농장 거고 2상자는 B 농장 거. 그러니까 이렇게 있잖아. 박스가 이렇게 5개가 있는데 3개는 A 농장에서 나온 거고 2개는 B 농장에서 나온 거고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렇게 나올 건데 이 중에 한 개를 고른 거 아닙니까? 한 상자 탭. 여기서 A 농장에서 나온 상자를 고를 확률은 5분의 3. 근데 거기서 뭐다? A 농장에서 나온 그 감귤 상자를 골랐는데 얘가 뭐다? 잘못 분류됐을 확률 100분의 2. 위에 거만 나오면 밑에 거 쉽네요. 밑에 거 얼마입니까? B 상자 고를 확률 얼마? 5분의 2. 한 상자 골라서 꺼냈어요. 얘가 잘못 분류될 확률 얼마? 100분의 3. 그래서 얘 둘이를 더한 게 분모. 요 놈이 분자. 계산은 개 쉽죠? 500 곱하기 100분의 3 곱하기 2 더하기 5분의 2 곱하기 100분의 3 분의 뭐다? 제가 돼야 되니까 5분의 3 곱하기 100분의 2. 그래서 분자 분모에 100을 곱하면 500을 곱하면 이거 그냥 다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6 더하기 6분의 6이라서 그냥 뭐 2분의 뭐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137번 문제였고요. 172번. 그래서 문제 보면 문제가 되게 어려워 보이거든요. 근데 조건 방률이네? 그럼 뭘 찾자? 분모 될 수 있는 거 먼저 찾자. 그 다음에 이 분모 찾는 애들 중에 일부가 뭐가 될 거다? 분자가 될 거다. 그냥 이 생각만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스위치가 이제 열리거나 닫힐 확률이 2분의 1을 합니다. 그랬을 때 A가 안 되었구나. 여기가 A고 여기가 B일 때 A에서 B까지 전류가 흐른 사건을 구하라. 이렇게 이제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게 S1이랑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S2, S3, S4 이렇게 해서 B로 가는 거니까 이게 전류가 흐르려면 어떻게 할 수 있죠? 일단 S1이랑 S2만 닫히면 전류는 흐릅니다. 그죠? S3랑 S4가 닫히든 열리든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위로 흐르지 않습니까? 이거랑 이거만 닫히면 일단 이거 무조건 흐르잖아요. 그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전류가 흐르려면 S1은 무조건 닫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S1 열려있으면 그러면 일단 얘는 무조건 닫혀 있어야 되네요. 전류가 흐르려면. 왜? 빨리 물어봐라. 이걸 모르면 지금 방법이 없다. 이게 지금 과학적 지식이 없는 거 아니야. 이게 스위치를 눌러서 이게 딱 해야 이게 닫히면서 전류가 흐를 거 아니야. 둘 중에 하나는 열려도 뭐 위에랑 아래 중에 하나는 열려도 전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만 닫혀도 전기가 흐르는 거지. 닫히면 흐르는 거지. 닫히면.
두개 다 상관없어. 둘 다 뭐라고? 둘다 어. 그러니까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어. 하나만 열려도 되는 거야. 하나만 닫혀도겠지. 아니 하나만 쳐도 되는 거야. 한쪽으로만 흘려도 되잖아. 병렬 구조니까. 직렬 구조가 아니니까. 자, 그래서 S1이랑 너무 힘든데 오늘. 자, S1이랑 S2만 닫혀도 되겠죠. 아니면 S1은 일단 무조건 닫혀 있어야 되고요. 아니면 뭐다? S3랑 S4만 닫혀 있어도 전륜 흐릅니다. 그죠? 그리고 뭐다? S2랑 S3, S4가 다 뭐해도 닫혀 있어도 전륜 흐르겠네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확률 구해봅시다. 일단 이쪽 라인에서 한번 볼까요? 이쪽 라인에서. 이쪽 라인에서는 S2가 무조건 닫혀 있어야 되죠. 닫혀 있을 확률 얼마? 2분의 1. 그러면 이쪽 확률에서는 지금 위에 거랑 밑에 거 두 개의 영향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게 전류가 흐르는 걸 A 사건이라고 하고요. 얘가 전류가 흐르는 걸 B 사건이라고 하면요. 여기 확률은 뭐 해주면 된다? A 합 B를 구해야 되겠죠. 됐나요? A 합 B를 구해야 되니까 뭐다? 얘가 닫혀있을 확률 얼마? 2분의 1 더하기 됐나요? 여기에 전류가 흐르려면 얘도 닫히고 얘도 닫혀야 되죠. 그럼 얘도 닫히고 얘도 닫힐 확률 얼마? 4분의 1. 이 얘기는 얘가 닫힐 확률이 2분의 1이라는 얘기는 여기가 닫히든 말든 상관없다는 얘기다. 전체 다 된다는 얘기예요. 확률 1. 얘가 둘 다 닫혀야 된다는 얘기는 얘가 닫히든 열리든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다 뭘 빼줘야 되죠? A교비 빼야 되죠. A교비는 뭐다? 얘도 닫히고 얘도 닫히고. 그럼 전부 다 닫힐 확률 얼마? 8분의 1. 요걸 빼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전부 다 닫혀있는 거, 닫혀있는 거, 닫혀있는 거. 그거는 왜냐면 이게 닫혀있을 때 셀 때 이게 닫힌 경우가 있겠죠. 이거 닫혀있는 거 셀 때 얘가 닫혀있는 게 있을 거니까 두 번 겹치네요 여기서. 그죠? 그래서 요거 하나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음흠. 근데 그 위에 게 닫히고 음. 밑에 게 둘 중 하나만 닫힐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 둘 중에 하나만 닫혀도 밑으로는 전류가 안 흐르잖아. 위로만 전류 흐를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절기가 여기 가기만 하면 돼. 위에가 닫혀있으면 여기 한 개가 열리든 두 개가 열리든 상관없다고.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 상황은 모든 상황에 대해서 A에서 B로 전류가 흐른다고 그랬을 거야. 위에 것만 닫히면.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뭔가 과학 시간 같은 느낌이네요. 자, 배반 사건이면 두 사건 PQ라고 하면 P랑 Q가 뭐 하면 됩니까? 교집합이 뭐가 되면 된다? 네, 공사건이 되면 되죠. 그죠? 두 개. 자, 그러면 한 개 저희 던져가지고 짝수는 나오는 걸 A라고 하면 된다. J 원소 뭐 있을까요? 그런 사건. 2, 4, 6 됐죠? B는 뭐 있죠? 5 이상이니까 5하고 6. C는 뭐 있죠? 홀수니까 1, 3, 5죠. 자, 배반 사건이래. 얘 둘이 교집합 있습니까? 6 가지고 있죠. 배반 아니네요. 얘들이 공통 그런 사건 있습니까? 있어요. 5 있죠. 배반 사건 아니네요. 얘들이 공통 있나요? 없어요. 네, 그래서 A랑 C 둘이가 배반 사건입니다. 세개 다뤄가지고. 아, 세 개 다뤄. 배반의 사건 두 사건 고르라고 하니까 A랑 C가 배반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두 공장 A, B가 있고요. A랑 B 공장에서 생산량이 30%랑 70%랍니다. 그러니까 전체 30%는 A에서 만들었고요. 전체에서 70%는 B 공장에서 만드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불량률이 2%랑 5%일 때, 자, 이때 임의로 한 개로 선택을 할 건데, 얘가 불량품일 확률을 구하래요. 자, 임의로 한 개를 고를 겁니다. 얘가 불량품일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죠? 됐나요? 그럼 뭐 하나씩 해볼까요? 자, 얘가 제가 하나로 골랐는데 불량품이죠. 불량품이라면 얘는 당연히 뭐다? A 공장에서 나온 불량품일 수 있겠죠. 불량이 될 수 있는 상황을 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잖아요. 아니면 어디서 나온? 네, B 공장에서 나온 불량품일 수 있겠네요. 그죠? 됐네. 그럼 일단 조건이 두 개죠. A 공장에서 나와야 하고 불량이어야 하죠. 자, A 공장에서 나올 확률 얼마? 100분의 30. 됐나요? 자, 그 다음 불량품일 확률 얼마? 뭐라고? 100분의 30. 100분의 불량품일 확률 100분의 2. 불량률이 2%니까 얘를 곱하면 되겠죠. 동시에 일어나야 되겠죠. A 공장에서 나온 놈이어야 하고 A 공장에서 나온 불량품이어야 되니까. 됐나요? 네. 밑에 거 봅시다. B 공장에서 나올 확률 얼마? 100분의 100분의 70. 자, 이건 이제 B 공장에서 나온 게 확실합니다. 그죠? B 공장에서 나온 놈 중에 불량이어야 되죠. B 공장에서 나올 불량률 얼마? 100분의 5. 동시에 할 수 있습니까? 맨 그 밑에 거.
A 공장에서 생산이 되는 동시에 B에서 생산이 될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둘이 뭐다? 1번 답입니다. 되나요? 네. 2번으로 갑시다. 자, 2번. 2번은 불량품 1대가 분모죠. 불량품인 게 분모니까 불량이 나올 수 있는 걸 다 찾아야 되겠네요. 그게 이거 아닙니까? 지금 불량일 거 다 찾은 거 아닙니까? A에서 나온 불량, B에서 나온 불량. CD 공장은 없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분모가 뭐가 된다? 얘들이 더한 게 분모입니다. 됐나요? 근데 그때 이놈이 어디서 생산될 확률? A에서. 이놈은 항상 뭐다? 분모 중에 있다 그랬죠. A에서 나온 게 뭡니까?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분자입니다. 3 곱하기 100분. 그래서 이거 둘이 더한 것분에 이거 두 개 더한 것분에 이거. 어렵나요? 이게 다예요, 여러분. 분모가 될 수 있는 걸 찾기만 하면 됩니다. 다 찾으면 돼요. 그래서 그냥 각각에 대한 확률만 구해주면 다단계 분모. 그 중에 일부가 뭐가 될 것이다? 분자가 될 것이다. 이게 조건 확률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아직 엄청 많이는 아니지만 몇 문제 풀어봤는데 풀이법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조건 확률이 좀 어렵거든요. 근데 좀 해보면 조건 확률이 그냥 확률 문제랑 사실 똑같습니다. 그냥 확률 문제도 사실은 뭐다? 분모가 전체가 되는 거죠. 분모가 전체가 되니까 전체를 분모에다 적고 그 중에 일부가 분자시키는 거 아닙니까? 원리는 똑같다고요. 자, 봅시다. 그러면 이 제품이 A 공장 아니면 B 공장에서 말할 건데 혹시 A 공장이랑 B 공장에서 동시에 생산될 수 있나요? 교집합 있나요? 없죠. 불량품이 2%죠. 그럼 98%는 불량품이 아니라는 건데 불량품과 불량품이 아닌 것 중에 교집합이 있나요? 없죠. 그래서 교집합이 없고 얘들이 조건 확률 문제니까 뭐 다 그냥 표 그려주면 바로 나옵니다. 표로 바로 나옵니다. 교집합이 없는. 네. 그래서 표를 그려주면요 두 개로 나눌 수 있겠네요. 어떻게? A 공장에서 나왔느냐 B 공장에서 나왔느냐 나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얘가 불량품이냐 혹은 불량품이 아니냐로 나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전체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요. 전체를 뭐 마음껏 구하셔도 됩니다. 100으로 하셔도 되고 뭐 1000으로 하셔도 되고 10,000으로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1로 하셔도 돼요. 뭘로 할까요? 1000으로 해볼까요? 왜 1000으로 하지? 100이면 100이고 만이면 만이지. 할 건 만으로 하죠. 왜 1000으로 해요? 만으로 해보겠습니다. 1000으로 해도 되겠다. 1000으로 해도 되겠네요. 저게 3%니까 네 2라고니까 30이랑 70이라 되겠네요. 자, 1000입니다. 자, A 공장과 B 공장의 생산량이 30% 70%. 그럼 A 공장에서 얼마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300이 만들고 B에서 얼마? 700 만들어지는 거죠. 자, A 공장에서 불량률이 얼마? 2%. 그럼 이 중에 2% 아닙니까? 그럼 300에다가 2%를 구하면 얘가 몇 개죠? 6개가 불량품이죠. 그러면 294개는 불량품이 아니네요. 자, 700개 중에 몇 %가 불량품이죠? 5%. 그럼 700에다 곱하기 얼마? 100분의 5. 그럼 약분하면 7이니까 약 계산하면 얼마? 35개. 그럼 얘는 뭐가 되냐? 665개가 되나요? 그러면 이거 더하면 얼마? 41. 이건 뭐 필요 없으니까 안 더하겠습니다. 귀찮으니까. 그럼 찾아야 되는 게 뭐다? 불량품 1대 아닙니까? 그죠? 얘가 전체네요. 이거 분모 41 중에 이게 A에서 생산된 확률 얼마? 6. 그래서 이건 41분의 6 뭐 이렇게 풀리겠네요. 그냥 이게 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수능 문제에서도 이렇게 표를 풀 수 있게 만들어요. 아니, 왜냐하면 수능 문제에서 조건 확률 문제가 나왔다고 하면 보통 4점짜리로 나와요. 그러니까 경우를 이렇게 단순하게 나누는 게 아니라 3개 정도로 나누는 문제로 나옵니다. 아마 나중에 기출 풀어보면 좀 보이실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표로 그리는 것보다는 분모가 될 수 있는 거 이렇게 찾는 거 요거 연습만 좀 잘해주시면 그러니까 경우 나누기가 되게 중요해요. 경우 나누기가. 됐나요? 24번으로 갑시다. 두 사건의 이비에 대해서요. A 교집합 B가 3분의 1이고요. A 여집합 교집합 B가 4분의 1일 때 이거 관한 문제네요. 그죠? 자, 조건 방류 문제죠. 알고 계시죠? 분모 뭐가 된다? 좋습니다. PB. 분자는 뭐가 되죠? P A 교집합 B. 이거 알고 있죠? 분자 나왔네요. 분자 얼마? 3분의 1. 이제 PB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PB만 구하면 되고요. 그럼 이제 문제 한번 봅시다. PB만 구하면 되는데 뭐 A 교집합 B 한번 풀어볼까요? A 여기 B 전체 표본 S. 자, 왼쪽이니까 A 교집합 B가 3분의 1이니까 이 확률 3분의 1 여기까지 되나요? 오른쪽 거 해볼까요? 교집합이니까 얘들이 뭐가 가능합니까? 경험치 가능하죠. 그럼 제가 B 교집합 A 여집합 아닙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닙니까? 교집합 여집합 이거 뭐랑 똑같은 거죠? B 빼기 A랑 같죠? 얘가 얼마? 4분의 1. 그럼 B 빼기 A면 여기 아닙니까? 여기 얘가 4분의 1이죠?
그럼 B의 확률은 이거 전체 확률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둘이 뭐 해주면 되죠? 둘이 뭐 하면 되죠? 네, 더하면 끝이래요. 그래서 얘는 뭐다? 3분의 더하기 4분의 1. 끝!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쉽죠? 자, 뭐 일단 해봅시다. 독립종속이고요. 이건 두 사건, A라는 사건이랑 B라는 사건 두 개가 독립일 수 있고요. A라는 사건이랑 B라는 사건 두 사건이 뭐일 수 있냐면 종속이 될 수 있거든요. 어제 이거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독립과 배반의 차이, 그러니까 독립과 배반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거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독립하고 배반은 분류 조건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배반 사건 중에 독립이 될 수도 있고요. 배반 사건 중에 종속이 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뭐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이런 분류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을 남녀로 나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0대 이상의 성인과 20대 미만의 미성년으로 나눌 수 있겠죠. 요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분류인 겁니다. 그러니까 배반 사건과 독립 사건, 종속 사건 분류 자체가 아예 달라요. 그래서 독립 사건 중에 배반이 있을 수 있고요. 독립 사건 중에 뭐 배반이 아닌 애도 있을 수 있고, 반대로 배반 사건 중에 독립이 있을 수 있고 배반 사건 중에 종속 사건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배반 사건은 종속 사건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배반 사건은. 이유는 좀 이따 수식으로 그냥 보는 게 좀 더 나을 거고요. 그래서 독립 사건은 일반적으로는 교집합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리고 배반 사건은 뭐다? 교집합이 무조건 안 나와야 되죠. 다시 얘기하면요, 독립 사건은 얘가 뭐다? 교집합이 있어도 되고 사실은 교집합이 뭐다? 없어도 상관없어요. 독립은 없어도 독립이 될 수 있습니다. 됐죠? 분류 기준이 다르다는 거. 그러면 이 교집합이 있다는 게 무슨 사건이냐면 A랑 B가 동시에 나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관련 없는 일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제가 집에서 아침을 먹고 있는데 밖에 비가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밥을 먹는 거랑 비가 오는 사건은 독립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의미부여를 좀 해서 오늘 비가 오니까 수제비를 먹을까? 이러면 이건 뭐다? 종속 사건이 될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독립하고 배반은 아예 뭐 선택지가 다른 이런 얘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봅시다. 제가 이제 교재에 보통 개념원리 책에 이런 거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학원을 지각할 사건을 A라고 하고요. 대통령이 아침밥을 먹는 사건을 B라고 합시다. 그럼 A 교비는 뭐가 됐죠? A는 여러분이 학원을 지각하는 사건입니다. B는 대통령이 아침을 먹는 사건이에요. 자, 여러분 대통령 아침 먹을 때 여러분이 지각할 수도 있죠. 아침 먹는 시간에 여러분이 지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두 사건을 동시에 할 수 있나요? 당연히 동시에 할 수 있죠. 여러분이 등원하는 시간이 지각을 했는데 대통령이 아침 먹고 있는 시간일 수도 있잖아요.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서로 상관 있나요? 여러분 혹시 뭐 학원 올 때 대통령 아침 안 먹었는데 나 지각할래? 뭐 그런 거 생각하시나요? 아니 오늘 대통령이 아침에 소고기를 먹었으니까 난 오늘 택시 타고 와야 되겠어. 뭐 이런 생각 하시나요? 아무 상관없죠. 동시에 할 수 있지만 상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사건이 뭐다? 독립 사건이 되는 겁니다. 아니면 뭐 여러분이 지각한다고 대통령이 오늘 김기주 지각하다니. 누가 지각했지? 임성민이 지각 아닌데. 자, 오늘 김기주가 지각하다니. 그러면 오늘 아침은 채소를 먹겠다. 뭐 이런 거 안 하지 않습니까? 이게 독립 사건이라고요. 이해되시죠? 뭐 이런 것들이 독립 사건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A가 학원을 지각할 사건인데요. B가 예를 들어서 뭐 푸우가 오는 사건이라고 합시다. 이거는 독립 사건보다는 어디에 가깝습니까? 종속 사건에 가깝죠. 여러분 아침에 학원을 오려고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밖에 폭우가 내립니다. 그럼 차들이 천천히 달리겠죠. 그럼 뭐 어디에 물이 고인 데도 있고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지각 확률보다 높아지겠죠. 이런 사건이 되면 종속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는 이게 되게 쉽지 않습니까? 이게 말로는 되게 쉬운데 그럼 우리가 이거를 수학에서는 어떻게 이걸 증명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거든요. 수학에서는 이 A 사건이랑 B 사건이 독립 사건이면 아예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볼게요. 요거 의미가 뭐죠? 읽을 때는 PA 바비 혹은 PA 기분비라고 읽는데요. 이건 뭐다?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나는 사건이죠. 근데 AB가 독립이라면 AB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건 뭐랑 똑같다? PA랑 똑같습니다. P랑 완전히 똑같아요.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확률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가 이렇게 있으면 전체를 뭘로 봤을 때 요놈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놈의 분모는 NS가 되겠죠. 이거분에 얘가 일어날 확률이니까 NA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거는요.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니까요.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다고 하면요. 얘는 이미 뭐가 일어난다? B가 일어납니다. B가 일어나요. 그 분모가 A가 돼. 얘랑 얘는 안 일어납니다. 이게 분모입니다. 이게 분모. 그러니까 얘는 뭐다? NP가 되죠. 그럼 분자는 뭐가 된다? 이때 A가 일어날 확률이니까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뭐다? A 교집합 B가 되겠죠.
얘 둘이가 같다는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분모도 다르고 분자도 다르거든요. 근데 이 확률과 이 확률이 어떻게 나온다? 같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독립사건입니다. 물론 이 수식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거 마시면 돼요. 독립사건은 A, B가 아무 상관없기 때문에 B가 했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은 그냥 A가 일어날 확률과 어떻다? 같다는 얘기가 됩니다. 됐나요? 줘볼까요? 저 문제에서 줘요 독립이라고. 네,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해봅시다. 이건 뭡니까? B가 안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 아닙니까? B랑 A랑 상관 있나요? 아무 상관없죠. 그럼 이것도 뭐랑 똑같다? A랑 똑같습니다. 됐나요? 그럼 이번에 이거 봅시다. 이번에는 B가 일어났을 때 A가 안 일어난 겁니다. 이거 상관 있나요? 아무 상관없죠. 이것도 뭐다? A 여집합. 이번엔 쭉쭉. 이번 B가 안 일어났을 때 A가 안 일어날 확률도 뭐가 된다? A 여집합. 그럼 B가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A가 일어나거나 안 일어나는 거에 상관이 있다 없다?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뒤집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엔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거든요. A, B 사건이 독립일 때. 이것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죠. PB랑 같죠. 그럼 이건 A가 안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죠. 이것도 PB랑 똑같습니다. 그럼 이건 마찬가지로 A가 일어났을 때 B가 안 일어날 확률도 당연히 이건 똑같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아우 귀찮아. A가 안 일어났을 때 B가 안 일어날 확률도 뭐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B가 안 일어날 확률이랑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A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는 게 B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마찬가지로 B가 일어나거나 안 일어나는 사건이 A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는 사건이거든요. 자 됐나요? 자 그럼 봅시다. 이렇게 대충 한 이유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건 이거거든요. A, B가 독립이래요. A 사건과 B 사건이 독립합니다. 그럼 얘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은 약간 시간적으로 같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A가 먼저 일어나고 B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B가 먼저 일어나고 A가 일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거 구할 때 어떻게 구합니까? A랑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은 어떻게 구하죠? 만약에 A가 먼저 일어난다면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뭐가 일어나고 나서 A가 일어나고 나서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근데 만약에 B가 먼저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합시다. 그럼 A, B가 동시에 일어나려면 일단 뭐가 일어나야 된다? B가 일어나야 되죠. B가 일어나고 나서 이제 뭐가 일어나야 된다? A가 일어나야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나는 사건 아닙니까? 근데 만약 A, B가 독립이라면요. A, B가 독립이라면 얘가 A가 일어나는 게 B에 영향을 줘야 안 줘요? 안 주죠. 얘가 뭘로 바뀐다? PB로 바뀌어요. 됐나요? 그럼 이건 B가 일어나는 게 A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주죠. 얘가 뭘로 바뀐다? PA로 바뀌겠죠. 결론적으로 A 교집합 B를 뭐 하면 된다? 얘 둘이를 뭐 해준다? 해주시면 됩니다. 얘가 되게 중요해요. A, B가 독립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아, A 교집합 B가 뭐랑 똑같구나? PA 곱하기 PB랑 같구나. 이거 설명하려고 이거 다 적은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AB가 독립이다 라고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AB가 독립이라고 나오면 여러분은 그냥 이 수식을 찾고 시작하십니다. 이 수식이 한 개 딱 안 나와지거든요. 그럼 이거랑 좀 비슷하죠. 자 AB가 배반이랍니다. 뭐 적고 시작하면 된다고요? 그렇죠. A 교집합 B의 확률이 얼마나? 0이다. 이거 적고 시작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얘가 훨씬 중요해요. AB가 독립이다. 그럼 A 교집합 B의 확률은 PA 곱하기 PB. A의 확률에다가 B의 확률을 곱한 거랑 같다. 됐나요? 차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한 줄 설명하려고 여기까지 한 거고요. 그럼 대표적인 독립사건하고 종속사건을 좀 비교해 볼게요. 대표적인 독립사건이랑 그냥 이거거든요. 대표적인 거. 이렇게 봅시다. 저보다 쉬운 걸로 할게요. 주머니에 검은색 공 2개랑 흰색 공 3개가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갑을 순서로 뽑을 겁니다. 갑을 순서로 뽑는다는 얘기는 갑이 먼저 뽑고 을이 먼저 뽑을 거죠. 한 개씩 뽑는다고 합시다. 됐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두 가지를 쓸 수 있죠. 이게 뭐가 될 수 있냐면 복원 추출이 될 수 있고요. 비복원 추출이 될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갑이 검은 구슬을 뽑는 사건은 A, 을이 검은 구슬을 뽑는 사건은 B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A랑 B가 뭐다? 독립사건이죠. 왜냐면 복원 추출이니까 갑이 먼저 뽑아서 확인한 다음에 다시 집어넣을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을이 뽑을 건데 갑이 흰 거를 뽑든 검은 거를 뽑든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게 을이 검은 구슬을 뽑을 확률은 그냥 얼마가 되죠? 5분의 2가 됩니다. 그죠? 됐나요? 자 근데 이거 봅시다. 비복은 추출하게 되면요. 갑이 검은 구슬을 뽑은 경우는 갑이 하얀 구슬을 뽑은 경우에 을이 검은 구슬을 뽑을 확률이 어떻게 된다? 달라지죠. 그럼 이건 무슨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종속 사건이 되고 주권 확률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얘는 당연히 독립 사건이니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다? A 교집합 B. 그러니까 갑도 당첨되고 을도 그러니까 갑도 검은색 구슬을 뽑고 을도 검은색 구슬을 뽑을 확률은 뭐랑 똑같다고요? PA 곱하기 PB랑 똑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비복원 추출이거든요. A 교집합 B.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날 확률은요. 얘는 뭐가 된다? 일단 갑이 먼저 뽑으니까 갑 돼야 되겠죠. 하고 나서 뭐다? 갑이 뽑았을 때 검은 구슬을 뽑고 나서 을이 뽑았을 때도 뭐다? 검은 구슬을 뽑을 확률이 된다고요. 자, 둘 다 뭐다? 이건 갑도 당첨되고 을도 당첨되는 확률입니다. 자, 일단 갑이 검은 공 뽑을 확률 얼마? 5분의 2죠. 뽑고 나면 갑에 다시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을이 뽑을 때는 다시 뭐다? 이 상태죠. 그럼 을이 검은 공을 뽑을 확률 얼마? 5분의 2. 그럼 둘 다 검은 공을 뽑을 확률 얼마가 된다? 그냥 25분의 4가 됩니다. 근데 이거 한번 해봅시다. 비복원 추출이면요. 일단 갑이 검은 공을 뽑을 확률이 얼마예요? 5분의 2죠. 갑이 검은 공을 하나 뽑아서 나간 거 아닙니까? 비복원이니까 이게 빠져나갔잖아요. 공 몇 개 남죠? 네. 4개. 그 이 중에서 그럼 을이 검은 공을 뽑을 확률이 얼마가 된다? 4분의 1이 되겠죠. 이거는 뭐다? 분모가 바뀌었죠. 뭐에 영향을 받는다? 갑이 뭘 뽑는지에 영향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건 뭐다? 종속 사건이 되고 얘가 뭐가 되냐면 뭐가 된다? 조건 분풀이 된다는 것이죠. 얘가 일어났을 때 얘가 일어나고 얘는 상관없는 사건이 되고요. 식이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갑이 뭘 뽑든 상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으니까. 됐나요? 또 역시나 오지게 힘들어하는 거네. 그래서 일단 정리합시다 여러분. 이것도 문제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문제에서 A, B가 독립이라는 얘기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수식을 무조건 적어야 돼요. 딱 요 수식 하나 모자라게끔 식을 줄 거거든요. 이거 적어야 답 구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A, B가 독립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반대로 A 사건과 B 사건이 독립인지 아닌지를 여러분한테 확인하라고 물어봐요.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글을 읽고 얘랑 얘랑 독립이구나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보시는 게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건이 독립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무조건 이거 확인하시면 돼요. A 교집합 B의 확률 구하고요. 얘 둘이를 곱합니다. 그래서 얘 둘이가 같으면 독립이고요. 이거 둘이가 다르면 뭐가 된다? 종속이 돼요. 아시겠죠? 독립 종속을 확인할 수 있는 수식도 뭐다? 얘밖에 없어요. A 교집합 B 확률 구하고 A랑 B의 확률을 구해서 얘들이 곱한 게 이거랑 같다. 그럼 무조건 독립 사건. 이거 다르다. 무슨 사건이다? 종속 사건. 그러니까 글을 읽고 얘들이 독립이구나. 혹은 얘들이 종속이구나.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요거 이제 참고해 주시고요. 자, 요거만 풀고 잠깐 쉴게요, 여러분. 자, 봅시다. 자, 한 개 동전을 두 번 던진답니다. 한 개 동전을 두 번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번? 몇 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2가지. 뭐뭐? 한 개를 두 번 던지는데 4가지. 네 가지죠. 뭐다? 앞, 앞뒤, 뒤야, 뒤뒤 두 번 던지니까. 자, 머리 바르라. 악용을 해야 되나? 또 힘들구만. 금요일인가? 자, 이게 서로 독립인 사건인데 여러분 눈치껏 봅시다. A랑 B랑 C 중에 누구 둘이가 독립일까요? 첫 번째 앞면이 나오는 거랑 두 번째 앞면이 나오는 거랑 앞뒤가 한 번씩 나오는 C랑. 느낌이 옵니까 이거? 이게 독립 사건이 있나요? 서로 비슷하지 않습니까? 앞면이 나오는 거랑 뒷면이 나오는 거랑 그죠? 그래서 이거 글을 읽고 나서 구분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가는 거죠. 일단 하나씩 적어볼게요. 첫 번째 앞면이 나오는 사건은 뭐뭐 있죠? 일단 앞면 나오는 경우랑 또 앞면 뒷면 나오는 거 이렇게 두 개 나오고 있죠. 자, 두 번째 앞면 나오는 건 뭐 있나요? 역시나 앞면 나오는 거랑 뭐랑 뒷면 앞면 나오는 거 몇 개? 두 개 사건이 되겠네요. 그다음에 앞뒤가 한 번씩 나오는 사건은 뭐 있죠? 앞 뒤랑 그 다음 뒤야 해서 원소리 있으면 전부 몇 개씩? 두 개씩. 그런 사건은 두 개씩까지 해야 됩니다. 그죠? 자, A, B 서로 독립인지 확인합시다. A랑 B가 독립인지 확인할게요. A랑 B가 독립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이거밖에 없어요. 요거랑 요 확률을 구합니다. 이 확률을 구해서 얘 둘이가 뭐하면
같으면 독립이고 다르면 종속입니다. 자 A 교비 해볼까요? A 교비 얘랑 교집합하면 같은 거 있나요? H. 그렇죠. 아밥 있죠. 아밥 이거밖에 없죠. 그럼 전체 몇 개 중에 4개 중에 몇 개 나온다? 하나 나오겠네요. 자 P의 확률 얼마죠? 전체 4개 중에 몇 개? 2개니까 2분의 1이죠. PB의 확률 얼마입니까? 2분의 1이죠. 얘들 곱하면 4분의 1 나오네. 아 나오네요. 그럼 이 사건 이 두 개는 무슨 사건이 됐나? 독립사건이 된다고요. 자 독립인지 종속인지를 구분하는 방법은 이 식에다 넣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두 가지 다 기억하셔야 돼요. AB가 독립이다 하면 이 식 적으셔야 되고요. 자 독립인지 아닌지 조사해라 하면 이게 같은지 다른지만 조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A랑 B랑 독립 맞습니다. 자 이번엔 A랑 B랑 A랑 C랑 해봅시다. A랑 C. A랑 C가 독립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이것만 확인하면 된다고요. 자 A랑 C 교집합 해볼까요? 자 얘랑 교집합하면 같은 거 있습니까? HT. 아 HT 얼마? 4분의 1이죠. 됐네? 그럼 얘 얼마? 2분의 1. 얘 얼마? 2분의 1. 그럼 얘들 곱해도 같죠? AC도 뭐가 된다는 걸 수 있다? 독립사건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뭐만 확인하면 되죠? BC만 확인하면 되나요? BC 확인해봅시다. 이걸 지워야 돼요. 자 그러면 PB랑 BC. 자 BC 교집합 얘랑 교집합 있나요? 그렇죠. TH 뒤압이 있죠. 4분의 1개니까 4분의 1. 이거 얼마? 2분의 1. 얘도 얼마? 2분의 1. 아 얘는 이 세 개 사건이 전부 뭐라는 걸 수 있다? 두 개 전부 뭐다? AB도 독립, AC도 독립, BC도 독립 이렇게 나오는 거. 전부 독립이 나오는 사건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뭘로 나오냐면 PA 합 B 뭐 이렇게 하는 같이. 그러니까 이거 수식으로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 게 저 이항정리 자주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요즘에 트렌드가 약간 벗어나겠지만 원래 이항정리 되게 자주 나오고 요거 되게 자주 나오거든요. 단순 계산 문제. PA 합 B 뭐 이거 PA는 얼마일 때 PB를 구하라 뭐 이거 자주 나오거든요. 그거랑 같이 문제에서 요 식을 안 주고 요거만 딱 적어요. AB는 독립이다 하고 PA는 얼마, PB는 얼마 일 때 뭐 구하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AB는 독립이다 해놓고 PA는 얼마, P 합집합 B는 얼마 그래서 뭐 구하라 이런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자주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만 연습하시면 이항정리 연습하시면 금방 그런 문제들을 맞출 수 있을 거예요. 항상 이 말 나오는 요거보다 적고 시작해야 된다. 뭐 반대로 AB 사건이 독립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는 거. 그죠? A 교집합 B 확률이 P 곱하기 P랑 같다. 요것만 확인할 수 있다. 152번. 152번. PA 교호 B가 PA 빼기 PB래요. 이거 하나 풀어드릴까요? 네. 152번 한번 봅시다. 그럼. 아니. 자, 되게 많이 나오는 문제고요. 상당히 간단하게 봅시다. 첫 줄에 보면 A가 독립이라 돼 있죠. 무슨 식 적고 시작해야 된다? PA 교비는 그렇죠. A 교 B가 뭐랑 같다고요? PA 곱하기 PB랑 같다. 이 식 일단 무조건 적어야 됩니다. 됐나요? 자, 쭉 적어봅시다. 그러면 PA가 5분의 4고요. 이 식일 때 PB 구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PB를 그냥 X로 두세요, 여러분. X로 두십시오. 됐나요?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A 교비가 얘는 5분의 4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죠. 얘는 A 교비가 뭐가 되는 거죠? 5분의 4 곱하기 X가 되는 거죠. 근데 얘들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같아야 되죠. 그러면 5분의 4 곱하기 X가 5분의 4 마이너스 X랑 같아야 되니까 미지수 X 하나밖에 없고 식 나왔으니까 X가 구할 수 있겠네요. 이게 또 다르죠. 그러니까 요 식을 딱 하나 안 주거든요. 요게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이게 없으면 지금 못 풉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렇게 이제 푸시면 됩니다. 요거 그냥 한 줄 적고 간만 넣어주면 돼요. 네, 연습 좀 해보시고요. 자, 그럼 이건 지우고 이거 중요합니다. 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알겠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오늘은 이제 독립시행으로 갑시다. 역시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일단 독립시행이 이해가 잘 안 되면 뒤에 통계 넘어가가지고 이항분포가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물고 들어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경우의 수에서는 무조건 뭐 나온다? 중국자 무조건 나오고요. 무조건 이건 뭐 선택해요. 난 무조건 나오고요. 굉장히 확률 높은 이항정리. 그래서 이항정리 쉬운 걸로 하나 나올 거고요. 확률에서는 조건부 확률이나 독립시행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옵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로 나오죠. 당연히 중국자 어려운 걸로 하나 나올 거고 독립시행이나 조건부 확률에서 어려운 걸로 하나 나올 겁니다. 그리고 통계 문제 하나 나오고요. 그럼 4점짜리 3개죠. 통계는 어떤 식으로 나가요? 통계는 뭐 어디서 나올지 모르겠는데 표준화 시키는 문제 나오거나 실내구원 문제 나오거나 그래프는 최근에 나온 그래프 좋아하는 뭐 그런 것도 처음 봤다니까. 실내 효과니 그거예요. 95%. 맞아. 95%. 네, 그렇게 하면 4점짜리 3개 채워지죠. 나머지 3점.
그러면 27번만 조심하면 나머지 3번은 별로 안 어려우니까. 예지야 인상 펴라. 바보처럼 오지 마라. 자, 독립시행 한번 해봅시다. 어렵습니다. 어렵고 조건부 확률이랑 독립시행을 배우면 물론 둘 다 어렵습니다. 둘 다 어렵다고 하지만 굳이 따지자면 처음 배운 학생들은 조건부 확률이 좀 더 어렵다고 해요. 조건부 확률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말 좀 더 많이 합니다. 그리고 독립시행은 어렵지만 외우면 뭐 대충 이 정도 되는구나. 하지만 문제는 독립시행이 훨씬 어렵게 나옵니다. 알겠죠? 일단 독립시행 한번 볼게요. 독립시행은 뭐냐면 독립인 사건을 여러 번 시행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독립 사건들의 대표적인 건 뭐냐면 주사위를 계속 던진다든지 주사위를 계속 던져.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주사위 문제에서 보면 주사위 한 몇 번 정도 던지나요? 그렇죠. 많아야 3번이고 보통 한 번 아니면 2번 던지거든요. 이해되시죠? 근데 주사위를 막 한 5번 던집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많이 던져? 독립시행이에요. 아니면 동전 2개를 던지는데 동전 2개를 한 50번 던집니다. 물론 50번까지 던지는 거는 독립시행에서는 잘 안 나오긴 한데요. 동전을 막 여러 번 던져요. 이런 애들이 대표적인 독립시행 문제입니다. 알겠죠? 독립시행 문제고요. 그래서 독립시행은 독립인 사건을 반복적으로 여러 번 시행합니다. 물론 뭐 한두 번 시행해도 구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일단 얘부터 보여드릴게요. 얘를 그냥 하나 외워주세요.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요. 주사위가 있는데 이 주사위를 5번 던질 겁니다. 됐죠? 사람 정신 차려라. 요새 왜 이러냐? 이번 주 완전 뭐 계속 죽어 있냐? 자, 주사위를 5번 던질 건데요. 여기서 3의 배수가 2번 나올 확률을 구하라. 이런 이제 문제를 한다고 합시다. 자, 일단 주사위를 5번 던지니까 많이 던지죠. 그러니까 각각의 사건, 예를 들어서 처음에 던졌는데 주사위 눈이 1이 나왔다고 합시다. 그럼 2번 던져서 주사위 눈이 1이 나올 확률이 낮아지나요? 높아집니까? 전혀 상관없죠. 처음 던졌을 때도 주사위 눈이 1이 나오고요. 2번째 던졌을 때도 주사위 눈이 1이 나왔다고 합시다. 무려 2번이나 나왔어요. 2번 던졌는데. 자, 3번째 던질 때 주사위 눈 1 나올 확률이 높아지나요? 낮아지나요? 아무 상관없죠. 우린 던질 때마다 주사위 눈이 나올 확률은 전부 얼마다? 6분의 1. 됐나요? 이걸 고민한다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걸 반복적으로 여러 번 하는 걸 독립사건이라고 합니다. 독립시행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일단 3의 배수는 뭐 있죠? 3하고 6이 있죠. 그럼 우리가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얼마입니까? 6분의 1. 약분하면 얼마? 3분의 1. 이걸 보통 확률 P로 적어요. 독립시행에서. 자, 얘가 몇 번 나올 확률? 2번. 보통 이 나오는 횟수를 R로 적고 2라고 하고요. 5번 던지죠. 이걸 시행횟수라고 해서 N은 뭐다? 이렇게 이제 적어줍니다. 자, 그럼 5번 나올 확률 한번 구해보고 2번 나올 확률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제가 몇 번 던지죠? 5번 던집니다. 그럼 2번만 나와야 됩니다. 3번 나오면 안 돼요. 2번만 나오는 확률입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3에서 나올 수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뭐다? 안 나올 수 있겠네요. 첫 번째, 세 번째 나올 수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뭐다? 안 나올 수 있고요. 첫 번째, 네 번째 나올 수 있죠. 적다 보니까 굳이 X 적을 필요 있습니까? 뭐 O 아니면 X 아닙니까 어차피? O만 합시다 그러면 1번, 5번 나올 수 있겠죠. 또 2번, 3번 나올 수 있고요. 또 2번, 4번 나올 수 있고요. 또 2번, 5번 나올 수 있겠죠. 또 3번, 4번 나올 수 있고 3번, 5번 나올 수 있고요. 또 4번, 5번 더 있나요? 없죠. 나올 수 있는 거 총 몇 번? 여기서 3번, 3일 때 2번, 2일 때 3번, 1일 때 4번에서 총 몇 번 나온다? 5번 나오겠네요. 나머지는 X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X를 채워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X를 이렇게 채워 넣어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여기도 X를 채워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일어나는 사건이랑 두 번째 일어나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럼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확률을 뭐 해줘야 돼? 더 해줘야 되겠죠. 아, 발음이 이렇게 안 되죠 오늘. 더 해줘야 되겠죠. 그럼 각각의 확률들을 다 더해서 뭐 해주면 된다? 전부 더해주면 된다고요. 됐나요? 자, 첫 번째 확률 보여봅시다. 자, 3의 배수 나올 확률 얼마? 3분의 1. 나올 확률 얼마? 3분의 1. 안 나올 확률 얼마? 3분의 1. 안 나올 확률 얼마? 3분의 2. 안 나올 확률 얼마?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얘는 얼마 됩니까? 나올 확률 얼마? 3분의 1. 얘는 3분의 2. 얘는 3분의 1. 얘는 3분의 2. 얘는 안 나올 확률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랬더니 이거랑 이거랑 확률이 어때요? 그럼 얘도 확률 어떻게 나올까요? 아, 당연히 얘도 3분의 1 두 번 나오고 3분의 2 세 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얘도 확률 어떻습니까? 똑같죠? 그럼 똑같은 걸 몇 번 더 하는 거다? 10번 더 하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 곱하기를 왜 만든 거죠? 같은 걸 여러 번 더할 때 이게 귀찮아서 만든 게 곱하기 아닙니까? 얘가 뭐다? 이 곱하기 5잖아요. 2가 5번 더해졌다. 그럼 똑같은 걸 2번 더해주려면 여기다 곱하기 얼마? 2 해주면 되죠. 똑같은 걸 몇 번 더해줘야 된다? 10번. 그럼 여기다 곱하기 얼마 해주면 됩니까? 따라서 이 확률은 뭐가 되냐면 3분의 1의 제곱이랑 3분의 2의 세제곱이 몇 번 나온다? 10번 나온다. 이렇게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독립식입니다. 근데 할 때마다 우리가 이거를 동그라미에서 다 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거 이항 정리해서 한 겁니다, 여러분. 5개의 칸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의 칸이 있는데 우리가 뭐를 넣을 거다? 여기에 0, 2개 넣는 방법수랑 똑같지 않습니까? 자, 5개의 칸에서 동그라미 2개를 넣는 방법수는 뭐랑 똑같죠? 5개의 칸 중에 몇 개? 2개만 뽑아서 그냥 동그라미 2개 넣으면 됩니다. 그죠? 5C랑 똑같죠? 그래서 이게 뭐랑 똑같은 값이 되냐면 5C2가 됩니다. 자, 그럼 같은 방식으로 해봅시다. 이번에는 제가 뭐 할 거냐면 똑같은 문제입니다. 주사위를 5번 던집니다. 자, 3의 배수가 3번 나온다고 합시다. 3번 나올 확률 구해봅시다. 자, 그럼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해야겠죠. 5개의 칸이 있어요. 얘수 동그라미 몇 개 넣는 방법수? 3개 넣어야 되니까 동그라미 넣는 방법수는 뭐다? 5C3. 그럼 5C3만큼의 경우의 수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럼 한 개의 확률만 구해봅시다. 한 개의 확률 구하려면 3의 배수가 3번 나오고 3의 배수 아닌데 2번 넣어야 되는 거니까, 그죠? 3의 배수 3번 나올 확률은 얼마? 3분의 1의 세제곱. 아닌 거 2번 나올 확률은 얼마? 3분의 2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놈이 뭐다? 3번 나올 확률이 돼요. 그러면 계산은 못하겠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성민아 괜찮냐? 큰일 났구만, 큰일 났어. 자, 주사위를 이제 60번 10번 던진다 합시다. 10번 던져요. 그래서 3의 배수가 4번 나올 확률을 구한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했는데 칸 10개가 나올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4번이 나올 수 있는 총 경우의 수가 몇 개 나오는지 세야 돼요. 총 경우의 수가 몇 번 나오는지 세잖아요. 그럼 동그라미가 4번 들어가는 경우의 수 아닙니까? 몇 개의 칸 중에서? 10개의 칸 중에서 동그라미 4개 넣는 방법수는 몇 가지? 14. 네, 14가 되겠죠. 그러면 3의 배수 일어날 확률이 3분의 1인데 이거 몇 번 일어나야 되죠? 4번. 안 일어날 확률 3분의 1죠? 몇 번 일어나야 되죠? 네, 6번 일어나야 되겠죠. 이게 4번 나올 확률입니다. 이게 독립시행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랑 똑같냐면 이항 정리랑 똑같죠. 이거 이항 정리랑 똑같죠. 그렇죠? 자, 그래서 독립시행은 이겁니다. n번 시행해요. n번 시행해서 일어날 확률이 P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통 안 일어날 확률은 뭐가 되죠? 네, 안 일어날 확률은 1-P 아닐까, 그죠? 보통 얘를 Q로 적어요. 그래서 Q는 미주가 PQ가 2개가 아닙니다. P랑 Q로 적으면 Q가 뭐다? 미수가 2개가 아니에요. 미수 1개입니다. 1-P이기 때문에 미수 1개예요. 자, 이때 R번 일어날 확률을 구한다고 합시다. 확률을 구한다고 하면요. 자, P가 몇 번 일어나야 된다고요? 일어날 확률이 P죠. P가 몇 번 일어나야 됩니까? R번 일어나야 되죠. 그럼 Q는 몇 번 일어나야 되죠? 1만 일어나죠. 총 시행의 수가 n번이죠. 그렇죠. 자, 10번 시행했어요. 얘가 4번 일어나야 됩니다. 그럼 안 일어나야 될 확률은 몇 번 일어나야 됩니까? 6번 일어나야죠. 10-4 아닙니까 이거? 자, 총 n번을 시행하는데 R번 일어나야 돼요. 그럼 안 일어날 확률은 몇 번 일어나게 된다? n-R번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 앞에는 뭐가 붙으면 된다? 일어나는 총 칸수 n개에서 그러니까 일어나는 R을 집어넣는 방법수만큼의 경우의 수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적었을 때 여러분 이거는 이게 한 번 했을 때 일어날 확률이고요. 한 번 일어날 확률이고요. 이놈은 뭐가 된다? 총 가지수가 됩니다. 총 가지수. 일어날 수 있는 총 가지수. 아까 이거 10번이었잖아요. 그죠? 요 가지수가 된다고요. 이것만큼을 더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독립시행은 사실 이게 끝인데요. 이게 끝입니다. 이게 끝인데 여기에서 응용 문제가 상당히 좀 어렵게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쉬운 문제입니다. 자, 사격을 하는데 맞힐 확률이 5분의 4랍니다. 5분의 4일 때 3발을 쐈대요. 2번을 맞추는 거죠. 자, 2번 맞췄으면 한 번은 무조건 못 맞춰야 되는 겁니다. 3발을 쏴야 돼요, 일단. 자, 맞출 확률 얼마?
5분의 4. 5분의 4 몇 번 일어나야 되죠? 아, 자, 2번을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2번을 맞춰야 돼요. 자, 맞출 확률 5분의 4죠. 몇 번 일어나야 되죠? 2번. 안 맞출 확률 얼마? 한 번. 5분의 1이죠. 몇 번 일어나야 되죠? 한 번. 일어날 수 있는 경우에서는 뭐? 3번 중에서 뭐 이거 맞춰도 되고 이거 맞춰도 됩니다. 자, 세 개의 칸 중에 동그라미 2개 집어넣는 방식으로 가도 되고요. 세 개의 칸 중에 뭐다? X 하나 넣을 확률 이렇게 가셔도 된다고요. 자, 이건데 여러분 외우지 말고 그냥 원리만 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쏠 거거든요. 몇 번 맞춰야 된다고요? 2번. 그러면 1번, 2번 맞추고 얘기 못 맞출 수 있죠. 1번, 3번 맞추고 얘기 못 맞출 수 있죠. 2번, 3번 맞추고 얘기 못 맞출 수 이렇게 3개 나오잖아요. 이거 확률을 계산해 보면 각각의 확률들이 전부 어떻게 나온다? 똑같이 나옵니다. 5분의 4. 5분의 4 곱하기 5분의 4 곱하기 5분의 1 이렇게 나올 거고 얘도 5분의 4 곱하기 5분의 1 곱하기 5분의 4니까 확률들이 전부 어떻게 나온다고요? 다 똑같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거 하나 구해서 곱하기 얼마 해주면 된다? 3 해주면 되죠. 이게 3번 나오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몇 개의 칸 중에? 3개의 칸 중에 동그라미 몇 개 넣는 방구수? 2개 넣는 방구수랑 동일하게 넣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일어날 확률이 요거 아닙니까? 5분의 4의 제곱에다 5분의 1 곱하는 거잖아요. 여기에다 뭐다? 이게 3번이 쭉 나올 거니까 여기다 이거 곱해주면 된다. 이런 원리라고요. 원리는. 됐죠? 자, 한 번도 맞히지 못해야 되죠. 그럼 맞출 확률 5분의 4 몇 번 일어나야 되죠? 0번. 못 맞출 확률 5분의 1 몇 번 일어나야 되죠? 3번. 그럼 여기는 뭐다? 3C3 혹은 3C0이 된다는 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유투 성공률이 5분의 4인 선수가 있는데요. 3번 던질 때 한 번 이상 성공 확률 아닙니까? 3번을 던져서 한 번 이상 성공하려면 일단 한 번 성공할 수 있겠죠. 또 몇 번? 2번 성공할 수 있겠죠. 또 몇 번? 3번 성공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 확률과 이 확률과 이 확률을 동시에 모으니까 더 뭐 해주면 된다? 더 해주면 되겠네요. 근데 3개 따지기가 너무 짜증나지 않습니까? 그럼 차라리 뭘 보자? 반대 사건 봅시다. 반대 사건을 몇 번 넣는 겁니까? 그렇죠. 0번 넣는 게 되겠죠. 0번 넣는 거. 그럼 전체 확률은 무조건 얼마죠? 1이잖아요. 여기서 뭐다? 0번 넣는 거를 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0번 넣는다는 얘기는 4분의 1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고요. 못 넣으면 5분의 1이 몇 번 일어난다? 3번. 그럼 얘는 뭐다? 3개 칸에 X 3개 넣는 방법수 혹은 3개 칸에 동그라미 0개 넣는 방법수를 하시면 되고요. 어차피 이거 1이고 이것도 1이죠. 그러니까 얘는 답은 뭐가 된다? 1 빼기 5분의 1의 승전. 이게 이제 답으로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너무 쉬운 문제죠? 자, 이거 봅시다. 수학 문제를 평균적으로 4문제 중 3문제를 맞히는 연재라는 학생이 있답니다. 그럼 일단 맞출 확률이 얼마나 되죠? 4분의 3이 되겠죠. 자, 5문제 출제된 수학시험에서 4문제 이상 맞추면 합격. 일단 합격할 확률을 구하라는 거죠. 그럼 일단 몇 문제 맞추고 합격할 수 있죠? 4문제 맞추고 합격할 수 있죠. 또 아니면 5문제를 맞추고 합격할 수 있죠. 2개 동시에 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럼 2개를 뭐 해주면 된다? 더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5문제 맞출 확률 해봅시다. 4분의 3이 몇 번 일어나야 되죠? 5번. 4분의 1 몇 번 일어나야 됩니까? 0번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총 경우의 수는 뭐가 된다? 5C5 혹은 5C0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맞춰도 되고 여기에 맞춰주셔도 돼요. 자, 4문제 맞출 확률 해봅시다. 4분의 3 몇 번 일어나야 되죠? 4번. 4분의 1 몇 번 일어나야 되죠? 3번. 얘는 얼마? 5C4 혹은 5C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랑 이거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수학 문제를 찍는다고 합시다. 수학 문제를 찍는다고 합시다. 그럼 1번부터 10번까지 맞췄다 치고 11번부터 15번까지는 찍어야 되겠죠? 5문제를 찍어서 몇 문제 맞추고 싶나요, 여러분? 5문제. 미친놈들. 미친아. 자, 그러면 아니 마음은 뭐 그렇죠. 5문제 중에 찍어서 5문제를 맞출 확률 계산하면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자, 일단 한 문제 찍어서 맞출 확률 얼마죠? 5분의 1. 5분의 1 몇 번 일어나야 되죠? 5번. 아, 그러니까 틀릴 확률은 맞출 확률은 틀릴 확률은 5분의 4 몇 번? 0번. 됐나요? 5C5 혹은 여수형이니까 이거 1이고 이거 1이죠? 얘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625분의 1이 되겠죠? 높은데. 높다고? 3천 아니세요? 아, 그렇네. 여기다 오른 더 곱해야 되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5에서 4제곱이군요, 이거. 3125네요. 두 문제 그러니까 이제 시험 여러분이 이제 수능을 3125번 정도 치면 한 번 정도는 근데 그것도 그렇죠. 그것도 독립사건입니다. 어쨌든 확률적으로 3125번을 치면 한 번 정도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지금이 20살이니까 3145살 정도 되면 그 안에 한 번 정도는 찍어서 5문제를 다 푸는, 다 맞추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수능 1년 한 번이니까. 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한 3,000번 정도 치면 됩니다. 두 문제 맞추면 한 세 문제 찍는 다음은 그럼 2문제 맞출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쌤이 항상 말하는 두 번째. 네, 2문제 맞출 확률 100% 5분의 1. 몇 두 번? 번. 제곱. 2번 일어나야 되죠? 5분의 4. 세제곱 얘는 얼마? 50. 5C 이 정도 되겠네요. 그럼 5C가 10이죠. 4 곱하기 1 이거 나눈 거니까. 그다음 얘는 5의 5제곱이고 얘가 4의 세제곱이 되나요? 그럼 여기서 5 하나 약분되니까 5 4개 남고요. 2. 그럼 얘가 이게 이제 625죠. 25 곱하기 25니까. 그다음 얘가 2의 6승에다가 이거 곱하는 거니까 2의 7승인가요? 128인가요? 그럼 확률적으로 한 5분의 1 정도 되겠네요. 그죠? 5분의 1 정도. 5문제 찍어서 2문제를 맞추는 확률은 5분의 1 정도. 자, 결승에 진출한 두 팀이 경기를 하는데요. 5전 3선승은 뭔지 알죠? 5번 전쟁에서 3번 먼저 이긴 애가 우승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전쟁은 아니고 이제 대결한다는 의미인데 일단 다 3번을 먼저 이기는 애가 승리하는 애고요. A팀의 승률이 3분의 1입니다. 불쌍한 B팀. 자, 그랬을 때 A팀이 4번째 경기에서 우승이거든요. 그럼 4번째 경기에서 우승한다는 얘기는 A팀이 3번을 이기고 B팀이 몇 번 이긴다는 얘기다? 한 번을 이긴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일단 A팀 이길 확률 얼마? 3분의 2. 그래서 3분의 2가 몇 번 일어나야 되죠? 3번. A팀이 질 확률 얼마입니까? 3분의 2. 몇 번 일어나야 되죠? 한 번. 그럼 여기는 얼마? 40. 혹은 이거 맞추려면 43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많이 틀려요. 이렇게 하면 왜 틀립니까? A가 1, 2, 3번이 아,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4번을 경기하는데 A가 1, 2, 3번을 이길 수 있죠. 이렇게 되면 4번째 경기 합니까? 아니요. 안 하고 야 너 우승하고 끝나버리잖아요. 4번째 경기 사실 안 하거든요. 이러면 자 홈 서비스 차원에서 3번에 끝낼 수 없으니까 한 번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이래서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가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서 일단 첫 번째 방법은 여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전체 경우에 있어서 뭘 뺀다? 이렇게 되는 경우 하나만 빼주면 되죠. 하나만 빼주면 되니까 3분의 2가 몇 번? 3번 일어나고요. 3분의 1이 몇 번? 3번 일어나고 이건 갈 수가 있나요? 없죠. 네, 이건 빼주시면 됩니다. 요거 한 가지 경우에 대한 확률을 빼준다. 자, 이렇게 여사건으로 생각하셔도 되고요. 근데 여사건으로 생각하는 게 더 짜증나거든요. 이 문제는 간단해서 여사건으로 풀어도 되는데 보통은 이렇게 안 풀고 여쭈겠습니다. 얘는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경기를 꼭 4번을 해야 돼요. 근데 4번째 경기에서 이기려면 그러니까 A가 우승을 확정지으려면 4번째 경기를 무조건 누가 이겨야 된다? 그렇죠. 얘가 A가 이기면서 끝나야 되죠. 그래서 얘는 고정값이라고 해요. 이건 고정입니다. 무조건 여기서 A가 이기면서 끝나야 돼요. 그러면 3번째 경기까지는 A가 몇 번을 이긴 상태여야 되죠? 2번. 그러면 이건 A, B가 돼도 되고 A, B, A가 돼도 되고 B, A, 이 경우의 수가 3개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만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얘만 순서를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뭘로 푸는 거다? 요 3가지까지만 독립식으로 풀고 얘는 확정입니다. 얘는 자리 바꾸기 안 돼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A가 이길 확률 얼마? 3분의 2. 몇 번 일어나야 되죠? 2번. A가 질 확률 얼마? 3분의 1. 몇 번 일어나야 되죠? 한 번 하고 얘 얼마? 31 혹은 32 해주시고요. 여기에다 곱하기 얼마? 마지막에 A가 이기면서 끝나야 되죠? 얼마? 네, 3분의 1.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을 고정해놓고 앞에 거만 순서 바꾸기가 가능하니까 앞에 거까지만 독립식으로 푼다고요. 이해되시나요? 자, 이게 이제 제일 대중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질문 받고 아마 다음 주 월요일 질문 좀 많을 것 같은데 질문 받고 통계 문제 풀겠습니다. 아시겠죠? 개념 설명은 아주 간단하게만 좀 하고 문제 풀게요. 수고하셨습니다.